네, 네. 자, 행정님이시고요. 자기소개 1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직렬에 지원한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다 보니 회계학 수업을 들을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회계학 수업에서 기업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조별과제에서 조장을 맡아서 수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을 할 당시에 제가 조장으로서 전체과에서 2등이라는 성적을 거두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조장으로서 적극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직접 전문가인 회계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등의 적극성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 교육 어플리케이션 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컨텐츠 팀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할 당시 저의 업무의 역할은 다른 컨텐츠 팀들이 만드는 컨텐츠들을 중간에서 잘 정리정돈해서 상관분께 보고하고 또 그것을 SNS나 포털 사이트에 게재를 하여서 저희의 어플리케이션을 널리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 행정을 지원함으로써 일반 행정가에게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업무를 잘 금방금방 소화하고 다룰 수 있도록 저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물류 상하차 일도 해 봤고 그다음에 요식업, 미용업 그리고 사무직이나 서비스직까지 정말 대학생으로서 안 해볼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저는 나중에 일반 행정 입직하게 되어 어떤 업무를 맡더라도 쉽고 빨리 능숙하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 그러면 여러 가지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서 성공했거나 성취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저는 작년에 잠시 수험 생활을 쉬었을 때 미용사 자격증이라는 것을 제 스스로 취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거의 똑같이 학교 수업이나 공부만 하던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용이라는 일은 완전히 저에게는 문외한의 분야였고 저는 그 일에 한 번쯤 새로 도전해 보기 위하여 직접 학원을 다니면서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제가 너무 문외한이어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따라잡기 위하여 남들보다 일찍 학원에 30분 일찍 나오고 또 남들보다 30분 늦게 집에 가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집에 도착했을 때에도 자기 전에 1 시간 정도는 또 제 스스로 혼자 연습을 하면서 제가 정말 못하던 미용이라는 일을 어 남들보다 빨리 그 반에서 가장 먼저 미용사 자격증을 한 번 만에 취득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제가 여기에서 느낀 점은 '어떤 일이든 조금만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임한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입직하게 돼서더라도 어떤 좀 어렵고 낯선 일을 맡더라도 이때의 경험을 잘 살려서 열심히 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뤄내 보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음.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왜 하필 예. 미용사입니까? 아 미용을 평소에 관심이 있기도 했었고 한 번쯤은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한번 배워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일을 하시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여러 일들 해보신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애로나 갈등이나 아니면 또 힘든 경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어, 힘, 힘든, 그런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처음에 말씀드린 영어 콘텐츠 팀에서 중간 관리자를 할 때 다른 콘텐츠 팀의 사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끝까지 완성하지 않고 남에게 미룬 일을 제가 도맡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업무까지 처리를 해서 상간분께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도 업무 역량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지라 그것이 정말 너무 힘들었고 또 그것을 저는 상간분께 문제의식을 느끼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제 스스로 먼저 그것을 저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그 주변 동료들께 바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상간분을 거쳐서 조언을 얻은 뒤에 어, 조금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을 체계를 다시 이런 식으로 고쳐보는 게 어떻느냐 저의 어떤 제안을 드렸고 또 그 제안이 시스템을 어느 정도 수정하게 되면서 다른 동료 부서들 팀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또 그 남에게 일을 떠넘기는 일이 어, 잘 개선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관분과 소통하고 또 먼저 그분들에게 불만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스템이나 저의 실무자로서의 개선점을 말씀드려서 개선한다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어컨을 사용 시 시설물 화재나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반드시 네. 보일러실 내부에 있는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뭐, 여러 가지, 비상생활지원센터에서 뭔가 적극성을 발휘하거나, 예, 창의성을 발휘해서 뭔가 좀 새롭게 일을 좀 도전하시거나 해보셨던 적극성이나 창의성을 발휘한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까? 예. 저는 제가 군 생활 시절에 저는 운전병이었습니다. 근데 운전병이라고 해서 꼭 반드시 운전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운전병도 자신의 차량을 정비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자동차를 수리하는 공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남들과 업무를 협업을 함에 있어서 어, 빈틈없이 빠르고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구들이 약 종류 수가 50가지에서 60가지가 됐어서 그것을 사실은 저희들은 선임이 후임에게 그저 말에서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전달되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저는 문제점을 느꼈고 제 스스로 그것을 어느 정도 다 숙지를 한 뒤에 큰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 가면서 그 공부표를 제가 직접 정리를 해서 저 스스로도 공부하고 또 후임들에게 나눠 주어서 소대 전반적인 업무 효율의 증대를 가져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운전병으로서 책임감을 다하기도 했었고 적극성을 잘 발휘했던 사례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끝. 잘하셨습니다. 7분 30초. 아까 중간에 이렇게 안대방송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이제 괜찮습니다. 주책이네, 여기 완전히. 자, 잘 들었습니다. 음. 뭐 다른 분 다 들으셨죠? 예, 잘하셨어요. 앞에 분들이랑 좀 여러 가지 비교가 되실 것 같아요. 뭐 이분이 특별한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요. 예, 뭐 나름대로 이렇게 포인트들을 잘 잡아서 얘기를 해서 예, 뭐 딱히 지적 들을 거 없이 뭐 잘하셨어요. 아까 요 얘기만 미용 얘기할 때 본인이 아까 그냥 잠깐 지나가듯이 그냥 학교만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해보고 싶어서라고 그냥 퉁치긴 했는데 그 취지를 아까 잘 얘기를 안 하셔서 아 궁금하기도 해서 그냥 물어본 거기도 했는데요. 취지만 조금 더 보완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예. 아까도 이제 의미부여를 이렇게 잘 하시죠. 예, 이런 거를 통해서 낯선 일에도 잘 할 수 있다. 다음에 이렇게 시스템을 개선하는 대로 이렇게 힘든 상황, 이렇게 해서 뭐 업무 처리가 힘들었지만 이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또 마지막도 마찬가지 스스로도 공부하고 조직의 효율도 증대시켰다. 이런 거 있죠. 개선하는 것들. 딱 보시면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소위 말하자면 예, 나름대로 이제 뭐 적극성이랑 도전의식이라 이런 것, 적극성이나 도전의식 같은 것도 알게 되고요. 여기서도 보면 조직 친화적인 예, 조직 생활을 좀 해보니까 확실히 이런 것들 좀 있구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되겠고요. 또 아까 말씀 자기 개발, 뭐 이렇게 개선 의지, 그다음에 또 혼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공유하면서 뭔가 조직 전체의 발전 이런 거에서도 잘 얘기하셨고요. 이렇게 다 포인트가 다 있잖아요. 뭐 스스로 약간씩 조미료 쳐서 의미부여도 좀 해 가시면서 나름대로 이것도 성공 아까도 성공 얘기하셨을 때 뭐가 성공이냐 열심히 나가서 노력했다 여기까지 노력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성공이죠. 이렇게 가니까 취득했다 여기가 포인트가 된 것이고 여기가 있고요. 힘든 상황은 아까 뭐 이러이러하게 이제 뭐 미뤄서 이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단은 물론 이제 이게 뭐 조금 어떤 일인지 대략 좀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더 좋겠다 생각은 들기는 해요. 뭐 충분히 네. 주신 것만으로도 뭐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고요. 없긴 한데 뭐 궁금하기도 하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딴 데서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기는 일이 좀 관습화, 관례화되어 있더라. 그래서 일단 하는 데까지 하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것 같더라라고 해서 아까 보고한다는 말도 아주 좋은 표현이었고 상의해 가면서 핵심은 이제 뭐 내 개인적인 불만이 아니라 이건 이 시스템을 이렇게 좀 업무 체계로 이렇게 좀 바꾸는 게 맞겠다. 또 조직을 위해서는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수용하고 이제 계산을 해냈다라는 식으로 이게 포인트도 잘 잡으셨고 뭐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셔서 뭐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경험 답변할 때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시면 돼요.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요. 살다 보면 뭐 본인이 약간 좀 뭐 보시면 알겠지만 좀 약간 이제 조미료를 많이 치신 느낌이 좀 있기는 하지만 뭐 이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괜찮은 거. 뭐 또 이것도 뭐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만 있겠지만 뭐 편의점에서는 이런 게 왜 없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자면 예. 편의점에서도 있고요. 알바할 때도 다 이런 거 있어요. 또 물론 이제 본인은 뭐 이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뭐 특이한 케이스이기는 하죠. 본인이 뭐 다르게 아 이것도 내가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했던 거죠. 뭐 이 얘기는 사실 적극성을 발휘한 경험하면 얘기해도 돼요, 그죠? 예를 들자면 아 내가 그냥 새롭게 뭔가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 쓰셔도 되겠고요. 뭐 이거는 또 이걸 쓰셔도 돼요, 그죠? 경험. 그다음에 힘든 상황도 마찬가지. 이것도 힘들었을 거 아니야. 처음에 안 해본 거 하다가 가위질 하려는데 보니까 이것도 똑같이 힘든 상황으로도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경험들이 이렇게 호환성이 되게 높아요. 이렇게 디테일이 정리가 되면. 그래서 이제 어떤 순서대로 하는 게 더 좋겠어요? 응? 자, 다시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저는 이제 원래 모이면 좀 레벨이 좀 높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선순위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만약에 경험 질문을 이렇게 세 개는 제가 연달아 하지만 보통 보면 그냥 한 개 하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후기를 보시면. 뭐 그냥 두 개 정도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세 개까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거 하면 진짜 한 5, 6분 시간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만 질문을 한다 그랬으면 만약에 요거를 하나만 질문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거를 고르시겠어요? 1, 2, 3 중에. 질문이 하나밖에 없다. 2번, 2번으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저는 그게 뭔가 그 조직 생활이나 아니면은 음, 조금 더 군무원 조직적인 업무 그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 이 안에서도 이 안에서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죠. 이 안에서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기왕이면. 왜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레벨이 높은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실제로 할 때는 이런 거 할 땐 이 경험, 이런 거 할 땐 이 경험, 이런 거 할 땐 이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되게 호환성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왕이면 이거는 아까 말했죠. 이건 성공 경험이기도 하고, 그죠? 또 힘든 상황 극복 경험이기도 하고 적극성을 발휘한 경험이기도 해요. 이게 사실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대개의 경우가 보면 어떤 포인트를 주느냐에 따라. 그럼 성공 나오면 성공 질문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질문을 한 개만 할 때 성공만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거를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질문을 받을지 본인들은 몰라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오건 경험 질문 뭐 한두 개는 당연히 올 텐데 일단 오면 아 이걸 1순위로 일단은 얘기해 놓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만하죠. 이걸 1순위. 그 다음 2순위는 그래도 이제 군대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낫겠다.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내가 도전의식이 있다, 뭐 아니면 적극성이 있다는 거를 이 얘기를 하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뭐 이거는 꼭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본인 판단할 때 1순위, 2순위, 예, 1순위, 예, 1순위, 3순위 이렇게 잡으시고, 뭐가 나오면 이 중에 가장 1순위를 밀어 넣는 거죠. 힘든 상황 극복 경험을 먼저 물었으면 그냥 이거 그냥 마찬가지로 이거 나와도 이거 먼저 미는 게 낫겠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실 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시면 이렇게 정리해 놓고 성공 경험으로 이거 얘기했지만 다음엔 성공 경험으로 이걸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죠? 됐죠? 개념은. 네, 네, 그러니까 약간만 좀 워딩만 조금씩 바꾸면 되잖아요. 성공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내가 조직 생활을 처음 했지만 조직 생산성을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조직의 업무 시스템을 좀 개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첫 문장 시작하면 돼요. 그죠? 네, 이거를 만약에 힘든 상황 극복 경험으로 얘기하면 아까처럼 제가 조직에 처음 들어와서 타 부처에서 업무 미루기가 조금 관리화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힘들었지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조직 궁극적으로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첫 문장 시작하면 돼요. 만약에 이걸로 나오면 제가 회사 들어갔을 때 업무 시스템이 이러이러 쓰는데 단지 개인적인
뭐 불평에 그치지 않고 적극성을 발휘해서 조직의 업무 효율을 좀 높이는데 기여한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이걸 쓰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첫 문장을 어떻게 의미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경험인데도 다 다르게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좀 이해가 네, 되시나요? 개념이? 그래서 이거는 네, 되게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게 잘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레벨업, 그 다음에 레벨업으로 이제 밀어넣기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 전문 용어로 밀어넣기가. 예, 우선순위를 잡고 밀어넣기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 밀어넣기. 네. 그러니까 일단 경험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예, 경험 정리 아주 잘 하셨고, 이제 경험 정리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우선순위 밀어넣기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문이 어떤 경험 질문이 한두 개는 당연히 있을 텐데, 그게 그 한두 개가 도대체 뭘지를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대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우선순위 밀어넣기도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잘하셨습니다. 질문? 그 밀어넣기는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니, 한번.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처음에 이거 나오면 아이고 우선순위를 잡고 그죠? 이거 처음 질문이다. 그러면 이거 밀어 넣었을 거고 이게 첫 질문이다. 그럼 이거 밀어 넣는 거고 음, 이해했죠? 밀어 넣기라는 네, 개념이 뭐 물론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밀어 넣는 것도 있지만 질문에서도 밀어 넣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음, 성공 경험은 이게 좀 더 맞을 수 있지만 아니 뭐 이거보다는 이게 더 훨씬 더 음, 예, 음, 우선순위가 맞겠다 판단이 들 거야. 이거 판단은 본인이 각자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나을지. 그렇지 네, 않겠어요? 처음에 네. 1번 지문이 힘든 상황 나왔어요. 그럼 이거 밀어넣고 두 번째 지문이 적극성이 나왔어요. 그럼 뭘 할래요? 밑에 2번을 2번을 밀어넣는. 하거나 아니면 예 운전병 얘기를 만약 여기다 넣어버렸어요. 간단하게 만약에 이 네, 얘기를 이렇게 여기다가 네, 넣었다고 칩시다. 네, 잘 우선순위는 예를 들자면 여기서부터도 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깔 수 있죠. 근데 네, 이 얘기는 여기에 깔기는 너무 좀 예 뭐 좀 디테일하잖아요. 여기는 넣기는 좀 그렇다. 그죠? 네. 하지만 이거는 간단하게 내가 군 생활 잘했다는 얘기는 그냥 아예 여기다 넣는 게 좋겠다고 판단할 수 있죠. 간단하게. 그냥 길게는 못하지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군 생활도 열심히 잘했다. 라는 얘기를 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 네, 써먹은 거잖아. 그러면 네. 적극성 창의성 경험은 이걸 못 쓰니까 당연히 내가 이런 것도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다고 도전해가지고 한 적이 있다. 라고 해서 이걸 아, 밀어넣을 수 있죠. 뭐 이런 걸 네. 말하는 거예요. 밀어넣기라는 아, 네, 개념은. 그러니까 유연성을 좀 가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죠? 네, 하나를 고정시키지 말고 어차피 네, 그래서 면접은 애드립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올지는 내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준비를 해놓고 요 세 가지 정도 아이템 준비해놓고 이렇게 세 가지만 하면 웬만한 경험에 다 돌려막을 수 있어요. 1순위, 네, 2순위, 3순위. 그래서 좀 아까 조직적인 것, 뭐 개인적인 노력인 경험, 뭐 군생활, 뭐 이렇게 이거 좀 이것도 잘 그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이렇게 구분해서 조직생활, 군생활, 그리고 또 개인적인 노력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또 그 회사 다니는 얘기만 세 개를 뽑으시면 좀 정신없으니까 이렇게 좀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들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뭐 각자 경험에 따라 다 다른 거라 뭐 정답이 없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좀 배분하는 것도 좋았다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케이? 질문? 네, 없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예. 다음은 하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오케이. 또 이렇게 비교 사례들을 이렇게 들으시면 이제 느낌이 좀 확 오실 거예요. 그죠? 네, 아주 경험만 가지고는 아주 잘 정리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고맙습니다.